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29일 오전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메타의 AR 안경을 발표했죠. 오라이언이라고 부르는데 오라이언과 미래 투자란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해당 주제를 통해서 제가 TQ를 모아가는 이유 역시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 개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메타의 새로운 AR 안경이죠. 바로 오라이언이 가져올 미래,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그 전에 세계 주요 증시 현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다우산업 42,313포인트로 플러스 0.33% 상승을 했죠. 반면에 나스닥 종합 S&P 500은 하락을 했는데 나스닥 종합은 18,119.59포인트로 마이너스 0.39% 하락을 했고요. S&P 500 또한 5,738.17포인트로 마이너스 0.13% 하락을 했습니다. 아시아 증시나 유럽 증시 모두 상승을 했죠. 니케이, 상해 종합, 항생 거의 2%대, 3%대, 거의 4% 육박하게 상승을 했고요. 영국, 프랑스, 독일, 유럽 증시도 상승을 했습니다. 주요 뉴스 헤드라인을 한 3개 정도 제가 다시 들고 왔는데요. 미국의 고용에 집중되는 이목, 환율 1,300원 기로라는 내용, 그리고 미국 주식 정점인가, 서학개미들이요 대거 차익 실현을 했다고 합니다. 9월 올해 첫 순매도라고 하네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 급증에 원전주도 껑충 뛰었다고 하는데 알고 보면 원전주가 AI 수혜주죠. 왜냐하면 그만큼 AI 관련해서는 전력이 많이 소모됩니다. 그럼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원전이 필수적으로 지금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원전에 대한 기대가 엄청나게 지금 증가하고 있죠. 자, 원자력 발전 빼고는요, 전력을 설명할 수 있는 지금 대체적인 에너지원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 잘 참고하셔서 원전주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P 500 맵을 잠시 살펴보면 대다수의 종목 혼조세를 보이고 있고, 이렇게 보면 S&P 500, S&P 지수가 하락할 수밖에 없겠구나 딱 느껴지는 게 혼조세를 보이고 있죠.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0.76% 하락, 반면에 애플은 0.12% 상승, 구글 0.89% 상승, 메타는 마이너스 0.09% 하락, 아마존은 마이너스 1.67% 하락. 반면에 테슬라는 2.46% 상승했고요. 반도체주가 안 좋았죠. 엔비디아 마이너스 2.13% 하락, AMD 마이너스 1.88% 하락, 퀄컴도 마이너스 1.47% 하락했고요. 마이크론도 마이너스 2.17% 하락했습니다. 마이크론이 많이 올라갔죠. 실적 발표로 인해서 많이 올라갔는데 다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히어앤그리드 인덱스 보시면 현재 탐욕 구간에 있죠. 그리드 구간 68포인트. 좀 더 투자하시는데 보수적으로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하시는지 참고하시고,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내용, 메타의 야심찬 도전, AR 안경 오라이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진은요, 오라이언을 착용한 마크 저커버그, 메타의 CEO죠. 메타 플랫폼에 어떻게 보면은 혁신적인 이제 기술이 여기 다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오라이언에 대해서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메타가 선보인 AR 안경 오라이언은요, 스마트폰을 넘어서는 차세대 컴퓨팅 디바이스로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 마치 안경처럼요, 뿔테 안경 같죠, 이거 보면. 마치 안경처럼 자연스럽게 착용하면서도 스마트폰과 같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메타는 25일이었죠. 미국 캘리포니아주 맨로파크 본사에서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 커넥트 2024를 열었고, 새로운 증강현실 AR 스마트 안경인 오라이언 시제품을 공개했는데, 검은색의 두꺼운 뿔테 안경처럼 생긴 오라이언은요, 안경처럼 쓰면서 문자 메시지는 물론
화상통화라든가 유튜브 동영상까지 볼 수 있다고 하네요. 또한 이용자의 시야에 표시할 수 있는 마이크로 렌즈가 장착돼 있고 프로젝터를 통해 3D 이미지를 투사시켜 홀로그램의 AR 기능이 구현된다고 하니 진짜 엄청나지 않나요? 기술력이 엄청난 것 같습니다. 이용자는 스마트워치와 같은 손목 밴드와 눈의 운동을 추적하는 내장된 카메라를 통해 폰으로 디스플레이를 클릭하거나 스크롤할 수 있다고 하네요. 참고로 저크버그는 직접 무대에 올랐고요. 지금까지 AR 기기에 대한 모든 시도는 헤드셋이나 고글, 헬멧이었다라고 말하면서 오라이언이 스마트폰 다음에 디바이스가 될 것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하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가 참 많이 되는 디바이스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럼 AR 안경이 중요할까요? 한 세 가지 정도로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자면, 첫 번째, 새로운 사용자 경험. 두 번째, 확장된 현실. 세 번째, 다양한 산업의 변화입니다. 우선 첫 번째, 새로운 사용자 경험 관점으로 보시면 AR 안경은 스마트폰보다 더욱 자연스럽고 직관적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확장된 현실 관점으로 보면 현실 세계에서 가상 정보를 겹쳐 보여줌으로써 새로운 차원의 경험을 제공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다양한 산업의 변화인데 AR 기술은 게임, 교육, 의료 등 이 다양한 산업에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네요. 메타의 AR 안경이 시사하는 바를 좀 살펴보면 코파일럿으로 제가 이미지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뭐 메타의 AR 안경 했더니 이런 식으로 그려주더라고요. 참 코파일럿도 진짜 엄청난 그런 그림 그리기 실력을 이렇게 뽐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메타의 AR 안경 개발은요, 단순히 새로운 기기의 출시를 넘어서서 미래 기술 발전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되고요. 메타버스 시대가 도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로나 시대 때 잠시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나왔고 그것에 대해서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잠시 수그러들었죠. 아직은 시기상조 아니냐? 그런데 AR 안경이 이렇게 나오면서 메타버스 시대를 좀 더 앞당기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저는 보여서 다시 한번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AI와 융합인데요. AR 안경은 AI 기술과 결합이 될 것 같고 더욱 스마트하고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술 경쟁의 심화에 대한 관점으로 보면 메타뿐만 아니라요. 애플, 구글 등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AR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며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도 아마 뛰어들 것 같기도 하고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스닥 지수 그리고 TQ에 대해서 한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미국을 대표하는 기술주 중심의 지수죠. 거의 성장주, 빅테크 같은 여러 가지 이제 대기업들 어떻게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짜 주옥 같은 기업들이 이 나스닥 지수에 포함되어 있죠.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어 AI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를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지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TQ는 나스닥 100 지수를 3배로 추정하는 레버리지 ETF죠. 즉 나스닥 100 지수가 1% 이렇게 상승한다고 하면 TQ는 3%로 3배 이렇게 상승할 수 있고요. 반면에 반대급부도 항상 생각하시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하락을 한다 하면 3% 이렇게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3배 레버리지죠. 3배 레버리지가 우상향한다 생각하면 투자하기 맞고요. 만약에 우하향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우상향할 거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투자하고 있고요. TQ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요. 나스닥 100 지수가 상승할 때 상승률 3배 수익을 내는 ETF. 운영 보수는 연 0.88%, 연간 배당 수익률은 연 1.3% 정도 됩니다. 시가총액은 250억 달러. 보유 중 탑10은 상위 10개가 40.2%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나스닥 100 TRS,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주옥 같은 기업들이 있고요. 보유 비중 안에 있죠. 그리고 TQ에 대해서 주봉 차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지난 새벽이죠. 지난주는 마이너스 1.69%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70달러로 돌파했죠. 보시면 연 이제 최고가 2024년 7월 8일 날 최고점을 85달러 정도를 찍고 안 좋은 음봉, 그리고 음봉이 연거푸 나왔습니다. 나 하락할 거야 라는 시그널, 조정 시그널이 이렇게 발생했는데 앞으로 더 하락을 할까 생각을 했지만 60일선을 찍고 이렇게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봉이 이렇게 3개가 나왔죠. 적산병이 출현해서 나 이제 상승할 건데 라는 기대감으로 다시 왔다가 조정을 좀 봤죠. 음봉 그리고 양봉이 엄청난 양봉이 들어섰습니다. 나 이제 상승할 건데 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변곡점이라고 할까요? 직전 음봉을 다 잡아먹는, 절반만 수복해도 진짜 좋은 양봉으로 부르는데 그게 아니고 다 잡아먹었습니다. 그리고 돌파까지 했죠. 그리고 나서 양봉이 적산병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전고점을 양봉으로만 돌파한다고 한다면 이번 주까지 만약 양봉이라고 한다면요, 어떻게 보면 이 최고점을 돌파하는 시도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반대급부도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만약 하락을 한다, 여기서 조정을 좀 받는다 그러면 다시 60일선이 이렇게 올라갈 거잖아요. 60일선 찍고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 되면 이 최고점을 진짜 테스트하는 시점이 도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지켜보시죠. 우상향으로 가는지 잠시 우하향으로 찍고 잠시 쉬었다 가는지 언젠가는 가게 될 겁니다. 새로운 시세를 주게 될 거고요. 왜냐하면 지금 4차선 혁명에 초입이라서 그렇죠. 끝물도 아니고요. 지금 진짜 초입입니다. 여러 가지 뭐 오라이언 같은 그런 기술력을 갖춘 그런 제품도 탄생하고 있고요. 다른 뭐 기업들도 경쟁으로 좀 더 경쟁으로 통해서 오라이언을 뛰어넘는 그런 기술들, 그런 제품들도 나올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투자가들의 이렇게 관심을 이렇게 받겠죠. 자본가들의 관심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돈이 몰리겠죠. 그럼 결국에는 돈이 몰린다. 기업의 기술력은 점점 좋아질 테고요. 그 투자를 받아서요. 그렇게 되면 주가도 상승할 거고요. 선행적으로. 그러면 나스닥100 지수도 상승할 거고, 결과적으로는 제가 투자하고 있는 TQ는 어마무시한 성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가가요. 상승폭도 엄청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하고 있고요. 아직은 초입이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꼭 제 개인적인 생각이 100% 옳다, 이렇게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부자되는 매직TV 채널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정도로 참고하시고, 본인께서요, 이 영상을 보시는 본인께서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스닥 베이츠 지수가 우하향할 건지 하락을 할 건지 아니면 우상향하는 상승을 할 건지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그럼 TQ에 투자하고 있을까요? 한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려보자면, 첫 번째, 높은 수익을 기대한다. 두 번째, 높은 변동성입니다. 나스닥 100 지수가 상승할 때 TQ는 더 큰 수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이고, TQ의 레버리지, 특히 3배 레버리지 특성상 변동성이 매우 높으므로 혹시나 위험 감수 능력이 높은 투자자들에게만 적합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신이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를 하실 때 일일비하는 투자자인지 아니면 단기적으로보다는 단타를 추구하는 투자자이신지. 물론 진짜 단타를 잘 하셔서 이렇게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고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파신다고 하면 이 방법이 가장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안 돼서, 그러면 어차피 우상향할 건데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투자하는, 이렇게 진짜 단타를 치시면 엄청난 스트레스가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고점에 사서 저점에 팔면은 진짜 엄청난 자기 자본이 진짜 녹습니다. 3배 레버리지는 특히 녹는 그런 현상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제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시게 될 거고요. 정리해보자면 결과적으로 저는 우상향할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단타를 치는 것보다는 이 떨을 때마다 모아가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변동성을
그리면서 앞으로 우상을 할 건데, 이 저점에서만 매수한다고 하면, 뭐 저점이 꼭 아니라도 뭐 이럴 때 매수하시거나요 하시면 결과적으로는 우상향하는 그 모든 세배 레버리지의 변동성을 다 가져가는 진짜 엄청난 투자법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투자하고 있고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점에는 사지 않고요. 저점에서만 매수하는 그런 투자 방법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00% 옳은 투자라고 말씀드리는 점이 아니라는 점. 꼭 이렇게 투자하면 진짜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도 어, 아니라는 점. 저는 근데 이런 확신을 갖고 투자하는 거라고 말씀드리는 점이니까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의 투자 철학과 TQ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단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하는 것은 저는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인 투자자고요. 하지만 AR 같이 빠르게 변하는 산업에 투자할 때는 유연한 투자 전략이 필요합니다. TQ는 이러한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투자 수단이 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TQ 투자 시 유의할 점도 있죠. 항상 모든 게 그렇더라고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있으면 장점도 있고요. 장점만 있는 건 없죠. 그래서 보면 높은 변동성, 레버리지 ETF, 특히 세배 레버리지는 변동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손실을 볼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리고 분산 투자에 대한 관점을 보면 TQ는 모든 자산을 투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점이 100% 맞다, 옳다라는 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몰빵 투자하시면요. 진짜 자신의 자산이 어느 순간 없어지는, 진짜 녹는 그런 현상을 발견할 수도 있거든요. 가끔 제 영상에 댓글이 달리시더라고요. 세배 레버리지는 진짜 녹을 수도 있다. 절대 몰빵 투자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 댓글 다시는 분들도 공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여드린 이 변동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몰빵 투자는 절대 금물입니다. 자신의 가용자산. 저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전 한 100% 가용자산이 있다고 하면 90%는 띄워놓습니다. 그리고 10%만 이런 세배 레버리지에 대해서 분산 투자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점에서만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더 저는 앞으로 만약에 이렇게 하락 구간이 나온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10% 가용자산에서 분산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웬 기회인가 해서 저는 모아갈 겁니다. 더 이럴 때마다 더 모아가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 90% 이런 가용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죠. 위험을 이제 어떻게 보면 기회로 만들기 위한 저만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시 요점을 말씀드리자면 절대 다른 자산과 분산 투자를 통해서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좀 더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몰빵 투자 절대 반대입니다. 그럼 오늘도 매진말을 통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파일럿으로 다시 한번 그려봤는데 진짜 엄청난 그림 그리기 선수인 것 같습니다. 코파일럿이. 메타의 AR 안경 오라이언은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혁신적인 기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이렇게. 이는 AR 시장의 성장을 이끌고 나아가 기술 산업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TQ는 이러한 변화에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고요. 하지만 TQ는 높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투자는 항상 개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시고 자신만의 공부를 통해서 확신이 있으실 때만 투자하시길 진짜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